1555년 프랑스의 한 의사가 책을 한 권 냈습니다. 942편의 사행시로 이루어진 책. 그 책이 지금 이 순간까지 500년 동안 절판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셰익스피어와 함께 역사상 가장 오래 팔린 책 중 하나입니다. 나폴레옹, 히틀러, 히로시마 원폭, 케네디 암살, 9.11 테러. 이 모든 것을 500년 전에 예언했다는 사람.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본명은 미셸 드 노트르담, 1503년 프랑스 남부 생레미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때 가톨릭으로 개종한 유대계 집안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해서 15세에 아비뇽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1520년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이 문을 닫았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8년간 프랑스 전역을 돌아다니며 혼자 공부했습니다. 약재에 대한 지식을 쌓고 의술을 익혔습니다. 1529년 몽펠리에 의과대학에 입학해 의사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흑사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환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치료했지만 노스트라다무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새벽에 장미꽃을 따서 측백나무 톱밥, 정향과 섞어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환자들에게 입에 머금고 있게 했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의미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쥐벼룩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흑사병 환자를 살린 이 남자의 아내와 두 아이는 흑사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을 잃은 충격으로 그는 방랑을 시작했습니다. 153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간 그의 행적이 역사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이때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1547년 그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서요. 1547년 살롱드 프로방스라는 마을에 자리 잡은 노스트라다무스는 재혼을 했고 6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1550년부터 예언 달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연간 예측 달력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토정 비결과 비슷한 개념이었죠. 이 달력이 잘 맞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점성술과 오컬트 열풍이 불고 있었거든요. 1555년 그는 942편의 사행시로 이루어진 예언집을 출판합니다. 제목은 레 프로페티, 예언들. 훗날 사람들이 제세기 또는 백시선이라고 부르는 그 책입니다. 왜 사행시 형태로 썼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는 종교 재판이 활발하던 시대였습니다. 마법사로 몰리면 화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언을 일부러 알아보기 어렵게 썼습니다. 라틴어, 프랑스어, 그리스어, 히브리어가 뒤섞인 난해한 시의 형태로요. 그리고 왕비 카트린 드 메디시스의 눈에 띄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프랑스 궁정으로 초청됩니다. 왕실의 점성술사이자 자문이 된 겁니다. 궁정에 들어간 직후 노스트라다무스는 예언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젊은 사자가 늙은 사자를 이기리라. 전장에서 단일 결투로 황금우리 안에서 그의 눈이 찔려 꿰뚫리리라. 2번의 상처, 하나의 죽음이 잔인하게 이어지리라. 당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4년 뒤인 1559년 프랑스 왕 앙리 2세가 마상창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상대방의 창이 앙리 2세의 황금투구 틈새를 뚫고 눈 안으로 박혔습니다. 앙리 2세는 열흘 뒤에 사망했습니다. 예언이 발표된 지 4년 만에 정확히 이루어진 겁니다. 이 사건으로 노스트라다무스의 이름이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학자들의 반론도 존재하는데요. 앙리 2세가 투구를 쓰고 마상창 시합을 자주 했다는 것은 당시 상식이었습니다. 또한 황금우리는 실제 황금투구가 아니었고 눈을 찔린 것은 눈 근처를 찔린 것이었습니다. 사후 끼워 맞추기라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굉장히 여러 부분들이
유사하게 맞춰진 느낌이 없지는 않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중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은 3명의 적그리스도입니다. 인류를 공포에 빠뜨릴 3명의 존재를 예언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미 역사가 됐고, 세 번째는 아직입니다. 첫 번째 적그리스도는 나폴레옹으로 일컬어집니다. 이탈리아 근처에서 황제가 나타나 제국에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다. 사람들은 황제의 군대를 보고 왕자의 모습이 아닌 도살자로 기억하리라. 나폴레옹은 당시 프랑스 영이었던 코르시카 섬 출신입니다. 이탈리아 근처죠. 평민 출신으로 황제까지 오른 그는 실제로 유럽 전역에서 대규모 사륙전쟁을 벌였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반론이 존재하는데요. 예언에 나오는 지명 테브네블로런은 사실 프랑스 남서부의 새 마을 이름입니다. 나폴레옹을 지칭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적그리스도 히틀러로 풀이됩니다. 서부 유럽에서 가난한 집안의 한 아이가 태어나 대중을 선동하리라. 그의 이름은 치욕스런 왕이 세워지면 황금시대가 막을 내린다. 네, 히스터. 알파벳 순서를 조금 바꾸고 없애면 히틀러가 되죠. 철자 하나 차이입니다.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연설로 대중을 선동해 권력을 잡았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으로 수천만 명이 죽었죠. 여기도 역시 반론이 존재합니다. 히스터는 라틴어로 다뉴브강의 하류를 뜻하는 지명입니다. 히틀러와 연관짓는 것은 후대에 끼워 맞추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세 번째 적그리스도는 마부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부스가 곧 죽을 것이고 그때 사람들과 짐승들의 끔찍한 학살이 벌어지리라. 갑자기 복수가 오고 백명, 손, 갈증, 굶주림이 해성에 달릴 때 찾아오리라. 마부스, 이것이 누군지는 지금도 논란입니다. 오바마, 사담 후세인, 오사마 빈 라덴 등 다양한 인물이 거론됐지만 어느 하나 확실치는 않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세 번째 적그리스도라는 마부스, 1961년생 이스라엘 근처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예언 적중 사례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666년 런던 대화재. 20의 3배에 6을 더한 해에 런던은 불타 정의로운 자의 피를 요구하도다. 20 곱하기 3 더하기 6은 66이죠. 1666년, 실제로 1666년에 런던 대화재가 발생해 도시 대부분이 불탔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숫자가 직접 제시된 몇 안 되는 예언 중 하나입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태양 가까이 위치한 떠오르는 나라에서 핵 공포로 인해 대규모 폭발이 일어나리라. 하늘에서 불꽃이 내려오고 그 무기의 창시자는 먼 땅에 있으리라. 태양이 떠오르는 나라. 일본의 국기는 태양입니다. 1945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습니다. 투하 결정을 내린 미국은 먼 땅에 있던 나라죠. 케네디 대통령 암살. 위대하고 젊은 지도자가 죽임을 당하고 슬픔이 나라를 뒤덮으리라. 그의 죽음은 밤에 12명이 알고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리라. 1963년 11월 22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달라스에서 암살됐습니다. 지지자들은 이것이 그 예언이라고 주장합니다. 9.11 테러. 1999년 7번째 달에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두 형제가 혼란 속에 무너지고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리라. 율리우스력으로 7번째 달은 현재의 9월입니다. 1999, 9111. 공포의 대왕은 오사마 빈 라덴. 두 형제는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물론 지지자들의 해석입니다. 2000년대 초, 이탈리아 로마 국립도서관 창고에서 한 고문서가 발견됐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80장의 그림 예언서였습니다. 그림들에는 기괴한 상징들이 가득했습니다. 학자들이 해석한 내용들입니다. 왕관을 쓴 독수리와 괴물, 강대국의 전쟁과 새로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의미한다는 해석이죠. 불을 내뿜는 구름 아래 폐허가 된 도시, 핵폭탄 투하를 상징한다는 해석. 우길기 문양 아래 무너지는 도시, 일본의 군국주의와 원폭 투하. 그리고 마지막 그림, 거대한 바퀴가 멈춰 있습니다. 바퀴 주변에는 인간과 짐승의 형체가 뒤엉켜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시간의 종말, 인류 역사의 끝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단, 이 그림 예언서의 진위는 아직 공식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직접 그린 것인지도 불확실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좀 존재를 하는데요. 이 반론자들은 예언학자 피터 르미서리 등 여러 명이 있습니다. 피터 르미서리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시는 어떤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미래의 사건을 제대로 예언한 경우는 없었다. 그의 예언은 항상 사건이 지난 후에야 맞아떨어진다. 942편의 사행시, 라틴어, 프랑스어, 그리스어가 뒤섞인 난해한 문장, 구체적인 날짜도 구체적인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면 942편 중 어딘가에서 비슷한 문장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히스터는 다뉴브강 하류의 지명입니다. 타븐네일러러는 프랑스 시골 마을 이름입니다. 9.11 예언이라는 시는 실제로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가짜 번역이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러한 반론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계속 팔리고 계속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1566년 7월, 노스트라다무스는 통풍과 류마티즘이 심해졌습니다. 63세였습니다. 7월 1일 밤, 그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해가 뜰 때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없을 것이다. 다음날 아침, 그는 침대 옆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마지막 날을 예언한 것처럼요. 그의 아내가 묘비에 새긴 문장입니다. 여기 그 유명한 미셸 노스트라담의 유해가 묻혀있다. 모든 인간의 펜 중에서 오직 그의 성스러운 펜만이 미래에 이루어질 전 세계의 사건들을 기록하는 영광을 가질 수 있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흑사병으로 아내와 아이들을 잃고 10년간 행방이 묘연했다가 다시 나타나 942편의 시를 남긴 미스테리한 사람입니다. 그 시들이 과연 진짜 예언인지 아니면 그저 뛰어난 시인의 모호한 영감이 담긴 글들인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도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 예언 연구자들은 지금도 새로운 사건이 터질 때마다 942편을 뒤집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비슷한 구절을 찾아냅니다. 그것이 그의 천재성인지 아니면 우리 인간이 패턴을 찾고 싶어하는 본능 때문인지 그 경계에 노스트라다무스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노스트라다무스 본인이 직접 남긴 말입니다. 나는 미래를 예언하기 위해 이 글을 쓰지 않았다. 나는 다만 내가 본 것을 썼을 뿐이다. 예언에 너무 몰두하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보람차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재밌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